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간여 동안 해안포와 방사포 등 5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300여 발을 북한 해역으로 막대응 사격을 벌였는데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측이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100여 발의 포탄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고 우리 군이 3배로 대응 사격을 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북측의 중대 제안에 이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된 제안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개선돼 가는 것처럼 보였던 남북 관계에 다시 난기류가 조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다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시사로 이어지는 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자칫 대형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엿보입니다.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는 남북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인데 우리 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납포한 사건에 대해 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북한군 경비정이 아니라 어선을 상대로 경고 통신을 넘어 경고 사격을 했던 점이나 선상에 올라가 선원들을 제압하고 납포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경 조치인데요. 어선 납포 사태를 비난하던 북측은 어제 오전에는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백령도와 가까운 진지에서 우리 쪽 NLL 해상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도 즉각적으로 3배 보복 사격을 실시하는 등 강경 대 강경이 맞붙은 셈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NLL 대응 기조가 매우 경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 비밀요원 협력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제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혀낸 뒤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증거 문건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한 두 사람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인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입니다. 위조 범행 시기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호성 씨가 지난해 1심에서 주된 혐의에서 무죄를 받자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 증거를 잇따라 제출하던 때였습니다. 검찰의 증거 가운데 유 씨가 북한을 2차례 오갔다는 국정원 측 출입경 기록이 변호인 측 문서와 다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러자 지난해 11월 김 과장과 국정원 직원 권모 과장은 이 출입경 기록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내용의 위조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서울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중국 허룽시 공항국에서 발신된 것처럼 꾸며 선양 주재 영사관으로 발송했고 이후 다시 검찰로 보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변호인 측의 증거 문건이 틀렸다는 내용의 중국 기관의 답변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협력자 김 씨는 변호인 문건을 반박할 답변서를 중국 당국이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김 과장은 위조를 강행했습니다. 위조 문건 입수를 위해 중국으로 간 김 씨는 위조의 수수료 4만 위안, 우리 돈 740만 원이 든다고 보고했고 김 과장은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한 출입경 기록과 공증 확인서도 위조돼 앞으로 재판에 추가로 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위조 범행을 저지른 김 과장 등은 모의 증거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단신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이기 때문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과 주도권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공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서명운동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묵묵부답인 상태여서 관련 논란은 단기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전두환식 벌금 집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H레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를 인수한 HH개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담양 골프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24억 원을 집행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역대 4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대전과 충청 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8분께 태안군 서격 경렬비도 서북 서쪽 100km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중국 측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까지 또 다른 문서 위조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 조작이 드러나는 순간까지도 위조한 문서로 증거 조작을 덮으려 했다는 것인데 국정원이 위조를 위조로 덮으면서까지 가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국정원의 숨은 그림 찾기, 검찰의 제대로 된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